안녕하세요. 라라입니다. 아, 좋다. 그냥 앉아만 있어도 좋겠다. 의자 놓고. 오늘 영상 일부 라라의 일상은 남한강 차박로지를 탐방하던 중 갑자기 나타난 아름다운 강변 갈대숲과 호박돌 로지가 있는 새로운 장소, 그곳의 멋진 캠핑 스타일과 잘 정돈된 마을의 편의시설을 담아본 영상입니다. 영상 2부는 나라의 캠핑 스토리 블로그 61편 녹동항 겨울나기 숭어낚시 이야기를 나라의 나레이션으로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나라의 일상 속으로 슝! 붕붕! 부부가 오늘 뚱땡이랑 찾아가는 곳은 남한강변 예쁜 공원이 있는 조용한 마을인데요. 단양은 남한강변을 따라서 예쁜 소공원이 참 많아요. 언젠가 남편과 지나다가 마을 공원이 너무 예뻐서 공원에 잠시 들러 벤치에서 도시락을 먹은 기억이 있는데 온라인 검색을 해보니 그 마을이 단양 갈대숲길 명소를 만드는 공사 예정이라네요. 뚱땡이가 남한강 고운 곳 갈대밭 입구가 있는 단양 가곡면 새별공원에 도착합니다. 가곡면은 깨끗하고 잘 정돈된 마을입니다. 마을 안에 화장실, 하나로마트, 식당, 민박 등 어지간한 편의시설이 다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동요처럼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정말 살기 좋은 마을인 것 같아요. 마을 어귀에 수령 300년 된 느티나무가 있는데요. 이렇게 떡하니 오랜 세월 마을을 지켜주고 있어요. 유서 깊은 마을의 유래를 잠시 거슬러 오르면 이곳 대곡면 사평리는 최초 삼국시대의 고구려 영토였다가 신라로 넘어간 후 고려시대에는 강원도 원주에 속하였고 조선시대에는 충청도 영춘군 대곡면이었다고 해요. 역사적으로는 요충지여서 참으로 파란만장했네요. 마을 앞 도로변 새별공원을 잠시 둘러볼까요? 돌탑도 있고 아기자기한 새별공원은 남한강 갈대숲을 따라 약 1.4km의 구간에 조성된 공원인데요. 데크로드를 따라 울창한 느티나무가 심어져 있어 시원하게 남한강을 바라보며 산책을 할 수 있는 명소랍니다. 부부가 그때 도시락을 먹었던 벤치도 있고 여행하다가 잠시 들려 낭만을 즐기기에 그만입니다. 주차장이 있어서 주차하고 잠시 쉬다가 강변의 멋진 갈대숲으로 내려가서 산책을 해도 좋답니다. 새별공원 잔도에서 내려다본 차박로지는 말 그대로 캠핑인들에게는 새로운 대지, 에덴 동산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푸른 갈대숲에 둘러싸인 차박과 텐트 그리고 캠핑카는 남한강 풍경화 속에 하나가 되어 담겨 있어요. 자, 그럼 남한강변 노지로 내려가 볼까요? 와, 휴일인데도 이곳은 한가하군요. 오늘은 딱 4팀이 텐트, 차박, 루프탑, 캐러반으로 캠핑을 즐기고 계시네요. 부부도 여기 강변에는 처음 내려왔는데 아직까지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둘러보니 휴지 조각, 담배꽁초 하나 없어요. 이곳은 클린 캠핑 하시는 분들만 조용히 다녀가시나 봐요. 오호, 아름다운 커플. 강가에는 커플 차박 중이에요. 실례가 안 되게 살금살금 강가로 다가가요. 아, 저기 조각배가 보여요. 강 건너 부부를 바라보고 있는 거대한 앞산 절벽이 엄중하고 절벽 아래 자갈이를 조용히 흐르는 남한강이 엄숙합니다. 사그락 사각 바람에 스치는 갈대 잎소리가 이곳
남한강 강변을 장악했네요. 부부의 대화마저 소곤소곤 엄숙해집니다. 호박만한 강돌이 둥글둥글 오랜 세월 강을 지켜온 흔적일까요? 지금 눈앞에 다가와 있는 맑은 남한강물에 풍덩하고 싶은데 오늘 일정이 아쉽네요. 강으로 다가서는 또 다른 길이에요. 빽빽한 갈대와 자풀 사이로 오솔길이 나 있어요. 흐흐, 은밀하고 조용하고 정말 좋아요. 헉, 이건 아닌데? 옥에 티가 있어요. 커플 차박볕을 살짝 지나쳐서 넓은 노지로 돌아갑니다. 남편은 미련이 컸나봐요. 아마 20년 전 영동 금강변 오프로드 차박지를 떠올리고 있을 거예요. 뒤돌아서 한참 동안 강가를 주시하네요. 잠시 갈대숲 탐방로를 걸어볼까요? 이곳 남한강 갈대는 따가운 6월의 태양 아래 뿌리를 시원한 강물에 심고 한껏 하늘을 향해 치솟고 있어요. 강 건너 울창한 산능선이 부부를 따라오는 거대한 공룡 같아요. 여기야말로 사계절 노지 캠핑이 가능한 남한강의 클린 캠핑 명소입니다. 가을이면 은빛으로 가득한 갈대숲을 내치며 자연 그대로의 운치를 느낄 수 있는 낭만 캠핑 노지입니다. 벌써부터 가을과 겨울이 기대되는 차박 캠핑 천국입니다. 참, 제가 온라인 검색을 해보니 강가에서 루어 낚시 등 다양한 낚시채비가 가능하고요. 여기에서 가까운 강 상류 수박산 보발제를 넘어 구인사까지 드라이브길이 구실하네요. 갈대숲 강변 차박지를 떠나면서 부부는 서로에게 이곳에서의 차박을 예약합니다. 붕붕 뚱땡이는 계속 남한강을 거슬러 오르고 저는 다음 목적지 메모장을 넘깁니다. 부부의 남한강 탐방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여기까지 일부 나라의 일상 남한강 고운골 갈대밭 노지 탐방 이야기를 마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바로 지금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럼 2부 나라의 캠핑 스토리 61편 2021년 초 녹동항 겨울나기 숭어낚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새해를 녹동에서 맞고 설을 충주집에서 지냈는데 아직도 겨울은 길어요. 올해 겨울은 코로나로 많은 캠핑카 여행지가 잠겨서 지난해 검증된 녹동항에서 2차 겨울나기를 하기로 하고 다시 남쪽으로 출발합니다. 내비 아트란 양에게 고흥 녹동항을 입력하고 출발. 녹동은 충주에서 멀어요. 잠시 쉬는 시간 휴게소에 들러 얼른 화장실만 다녀와 차 안에서 점심을 챙겨 먹고 또다시 달리고 달려요. 남편 수고는 아랑곳하지 않고 졸다가 눈을 떴는데 창밖에 낯익은 풍경이 이어지네요. 어느새 뚱땡이가 지리산 어기를 내려가고 있어요. 저 멀리 새하얀 지리산 노고단 정상이 보이고 뚱땡이가 구례읍을 지나고 있어요. 여보, 올해는 우리 언제 지리산에 올까? 남편에게 무심히 말을 건네봅니다. 낯익은 곳을 지날 때마다 과거 캠핑의 추억이 꿈결처럼 스치네요. 지리산을 다 내려갔는데도 지난주 한파에 내린 눈이 산능선과 계곡마다 하얗게 쌓여있고 고속도로는 뭉쳐있던 염화칼슘 눈덩이가 햇살에 녹아서 흙탕 소금물을 튀기고 있어요. 예정대로 해 떨어지기 전에 고흥 녹동항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곧장 뚱땡이를 데리고 세차장으로 갑니다.
한 해 한 해 시간이 갈수록 뚱땡이 사랑이 깊어지는 우리 남편입니다.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 세차를 여먹할순만 맞으면 잽싸게 하네요. 덕분에 우리 뚱땡이 하부부터 앞, 뒤, 옆으로 시원하게 목욕하고 깨끗해졌어요. 녹동항 주차장에 들어와 얼른 정박 준비를 하고 남편과 녹동시장에 나가서 장을 봅니다. 마침 장날이네요. 얼른 공사랑 상품권부터 구입합니다. 뭐 10% 할인이니 당연한 거지요. 일단 녹동에서 장기간 생활을 할 예정이니 현지인 모드로 남편은 털신을, 저는 털장화를 한 켤레씩 장만하고 무도 사고 시금치도 사고 싱싱한 갈치도 보여서 사왔어요. 오후에는 방파제에 산책을 나가요. 방파제에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열심히 낚싯대를 잡고 씨름을 하시네요. 아직 씨알은 작지만 파닥거리며 올라오는 숭어가 너무 부러워서 남편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여봉, 저도 내일은 숭어회 먹고 싶네요. 녹동항 3일째, 오늘은 아침부터 기분이 상쾌합니다. 겨울이라 손도 거칠어지고 손톱 주변이 너무 지저분해서 오랜만에 녹동항 번화가 네일샵을 찾아가 네일을 받고 왔어요. 기분 전환이 확 되더라고요. 여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손톱만 다듬어도 머리만 잘라도 기분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그동안 남편은 캠핑카에서 숭어와의 한판을 위해서 남편 스타일대로 완벽한 준비를 하고 있네요. 부부는 낚싯대와 장비 들고 방파제로 갑니다. 벌써 사람들이 가득한 방파제 틈새에 부부도 얼른 자리를 잡고 피웅! 드디어 남편의 무서운 삼지창 훌치기 제비가 바다를 찌릅니다. 그런데 10분, 20분, 1시간이 흘러도 꽝, 꽝, 꽝. 옆에 조사님들은 한 마리씩 건져 올리는데 남편은 계속해서 꽝을 치네요. 남편의 표정이 굳어버린 지 한참 되었어요. 남편은 스피닝 핸들을 좌우도 바꾸어 보고 다양한 훌치기 액션을 시도하며 낑낑거리고 있어요. 보고 있는 제가 다 불안해서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여봉, 옆에 조사님께 물어보세요. 남편은 묵묵부답 그렇게 1시간이 지납니다. 옆 조사님은 던지기만 하면 숭어가 올라오는데 이러다 고기를 못 잡으면 어떡하지? 저는 초조하고 불안해집니다. 사실 숭어를 잡아서 회 뜬다고 도마 대짜도 새로 사고 와사비 장그릇도 새로 사고 제주도에서 산 무쇠 칼도 갈고 그런데 저는 하염없이 기다릴 뿐입니다. 흑흑. 그때 우리 남편에게 있을 수 없는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남편이 낚싯대를 내려놓고 아까부터 계속 액션을 힐끔힐끔 컨닝하던 옆집 현지인필의 아저씨께 다가갑니다. 저기요 사장님, 제가 오늘 집사람에게 쫓겨나게 생겼는데요. 제가 합사줄을 써서 그런가요? 헉, 세상에나. 급하긴 급하신 모양입니다. 남편이 옆 조사님께 가서 묻더라고요. 사장님, 제가 무슨 문제가 있나요? 어떻게 해야 숭어를 잡을 수 있어요? 잠시 후 원포인트 지도를 받은 남편이 수차례 머리를 숙이고 돌아오네요. 그 몽골리안의 진지하고 비장한, 아니 애절한 눈빛은 처음 봐요. 그런데 으쌰 차차차 멀리 삼지창을 날려보낸 남편의 낚싯대가 힘찬 액션 한 번에 확 휘어집니다. 남편은 그 후로 던지면 한 번 액션에 원샷 원킬입니다. 남편이 받은 원포인트 치도 궁금하시죠? 시간이 갈수록 숭어도 크기가 커지네요. 야호! 금세 미끼통에 숭어가 한가득입니다. 오예! 아자! 남편은 방파제 위에서 연예인처럼 커다란 헐리우드 액션을 계속 이어갑니다. 보다 못한 옆집 아저씨가 저를 한번 힐끗 바라보더니 이제는 안 쫓겨나도 되겠다며 소주 한잔하고 힘내라고 소주병을 남편에게 들고 오시네요. 남편은 넙죽넙죽 감사합니다. 대박! 남편이나 저나 대만족이에요.
부부는 많이 잡았으니 다른 분들께 자리를 양보하기로 해요. 부부는 옆집 사부 조사님께 원포인트 지도 고맙다고 인사하고 바닷물로 송어를 손질합니다. 제주도에서 산 칼과 비늘 벗기는 도구, 이번 출정을 위해 준비한 나무도마까지 총동원합니다. 저는 열심히 비늘 벗기고 손질하고 남편은 연신 물을 부어주고 부부의 호흡이 척척 잘도 맞네요. 남편의 호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자기야, 지금부터 여기서 회 먹고 싶으면 말만 해. 하루에 10마리씩만 바다에서 꺼내줄게. 헐, 마치 냉장고에서 잡아둔 고기 꺼내주시는 듯 뻥, 뻥, 뻥. 뚱땡이로 돌아와 몇 마리는 회를 뜨고 씨알 작은 숭어는 소금을 살살 뿌려놨어요. 양이 엄청나네요. 오늘 숭어에는 1인 한 접시. 겨울 숭어라 역시 살이 단단하고 고소하고 단맛도 나네요. 그런데 믿어도 될까요? 남편은 언제든지 제가 원하면 바다 어항에서 숭어를 꺼내준다며 올 겨울에 녹동항에서 회는 책임진다는데요. 남편은 언제 인터넷 검색을 했는지 스피닝 릴 8,000번과 합사 5호줄을 사달라며 쓱 카톡으로 좌표를 보냅니다. 저는 못 이기는 척 여보, 지금 걸로도 숭어를 제일 잘 잡으시던데 또 새 걸 사서 뭐 하시게요? 남편은 운동도 할 겸해서 하나의 채비에 삼지창을 2개 달아서 1타 2마리를 시도해보려고 그래. 엥? 제가 멘붕이 옵니다. 참, 네, 오늘 비싼 애를 먹었네요. 저는 컴을 열고 8,000번이 뭔지 합사 5호가 뭔지는 모르지만 남편이 주신 좌표대로 원하는 상품을 주문합니다. 여기까지 라라의 캠핑 스토리 녹동항 겨울나기 숭어낚시 이야기를 마칩니다. 유튜브 채널 라라의 집시 라이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바로 지금 커다란 행운이 함께하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까지 꼭 부탁드려요. 다음 편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